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의 우리 주식 사관학교를 찾아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개굴개굴 팍팍 에너지를 넣어드렸네요. 자, 오늘 월요일장이었죠. 오늘 좀 힘든 장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탄력들이 없어가지고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G2는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추세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자리라 좀 힘이 들더라도 홀딩하는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은 설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우리 탑 이슈 5를 선정해 놨고요. 또 이렇게 모의고사를 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쪽으로 넘어가서 탑 5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아유, 날라왔네요.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이슈 5부터 한번 봐야겠죠. 이슈 탑 5죠, 이렇게. 자, 이거는 월요일 날은 꼭 잘 봐야 되는, 항목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한 주의 이슈가 될 만한, 테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볼게요. 1번. 미 대선 2차 토론, 힐러리 연승이냐, 트럼프 기사 회생이냐, 힐러리 관련주가 있죠. 이렇게 보면, 인디에프, 뭐 이런 것들, 현대정보통신 기술, 막 이런 것들, 요게 관련주거든요. 근데, 그 미국 대선 관련주들은 거의 있잖아요. 거의 끝맞이에 많이 움직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끝맞이 이렇게 결정되는 뭐 투표 시기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종목은. 그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 갤로트 7, 생산 중단 때 기회 손실 비용만 7,000억 이런 얘기인데요. 자,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는 연중 최고가를 찍어 놓았고, 그 다음에 부품주들도 요즘 한번 쭉 시세를 냈다가 지금 빠지는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쪽 관련주들은 잠시 보지 않는 이런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내 배터리 3인방 회로 거점 넓히나 왜?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배터리 업체 중국, 삼성 SDI, 그 다음에 LG화학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는 전기차 관련주 잘 봐야 되거든요. 이 배터리 업체도 잘 봐야 됩니다. 바닥 쪽에 있죠. LG화학하고 삼성 SDI, 요쪽 보면 어때요? 자, 바닥에 있죠. 바닥주거든요. 근데 쉽게 안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매집이 메이저들이 많이 산 게 아니라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 종목 잘 보면. 그래서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개인들이 매집이 들어온 종목들은 거의 안 올리거든요. 그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정부 VR 산업에 5년간 4천억 투입한다. 이렇게 VR 관련주 에스코넥, 이렌텍 막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도 많이 안 움직여요. 왜? 금액이 4천억대라. 주가가 움직이려면 최소 1조 이상은 돼야 막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그 베이스가 1조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제2의 알파고 만든다. 주요 기업들 AI, 산업 경쟁 가야. 이거 좀 더 있어야죠. 3D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물 인터넷 테마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좀 시기상조다. 주가가 움직이기에는 이 재료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이슈가 되는 종목, 이슈가 됐던 5가를 한번 살펴보았네요. 근데 크게 움직일 만한 재료는 없어요. 여기서 보면 크게 움직일 만한 한 주 동안 이슈가 될 만한 재료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재료들은 없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 있거든요. 2050포인트에 있어서 재료가 잘 안 나와요. 예. 그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탑 5를 한번 봤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풀어야 될 거는 뭐죠? 모의고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공부를 해야겠죠. 자,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더 쉽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냥 알려드리는 것보다는요, 문제를 같이 풀어가면서 그 다음에 기억을 할 수 있는 게 더 빨리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볼게요.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와 함께 봐야 할 가장 바른 종목은 종목군이죠. 코스피 지수를 우리가 삼성전자가 한 2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비중이. 예.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비중이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로 볼 때는 삼성전자를 잘 봐야 돼요. 삼성전자 차트하고 한번 거래소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삼성전자는 많이 올라가 있죠. 이 고점에 올라가 있죠. 170만 원대 와 있어요. 신고가죠. 근데 지수는 받쳐주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가 지수를 많이 끌어줬는데 하물며 다른 종목들이 못 갔던 이유는 뭐냐면 조정받는 대형주가 많아서 그래요. 예. 그죠? 그럼 삼성전자가 빠지게 되면 조정받은 종목들이 올라오겠죠. 그 포인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수와 연관해서 보는 게 코스피 지수의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거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와 관련된 종목이 묶인 거는 차바죠. 차바. 해양 쓰레기 500만 톤 육박 제주도 전멸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폐기물 관련 업체를 찾는 문제거든요. 폐기물 관련 업체를 찾는 문제. 자, 볼게요. 원풍, 이산, 넥터스, 현대 아니죠. 카카오 아니죠. 한농, 유진테크, GS글로벌 아니죠. 자, 코엔테 그죠? 인선 ENT, YNT 요게 폐기물 업체예요. 테마를 얼마만큼 알고 있냐 이렇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 거거든요. 내가 이 폐기물 관련 업체의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아냐 모르냐 이게 세 가지 포인트로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코엔텍이 그다음에 인선 ENT, YNT 이게 이렇게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폐기물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뭐 이런 태풍 피해가 오고 크게 되면 폐기물 업체가 한 번씩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한번 알아보자 이런 문제였네요. 자, 세 번째 문제를 볼게요. 다음 뉴스와 관련된 종목을 묶인 것은 바른 것은 이렇게 보면 되네요. 자, 새만금 투자 마땅치 않다. 사실상 투자 백주의 입장 밝혀. 새만금 관련주죠. 새만금. 새만금 관련주를 이렇게 엮어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새만금 관련주는 뭐뭐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자, 버추얼텍. 그죠? 요거. 그 다음에 동우. 그죠? 그 다음에, 동우, 그 다음에 유진트. 이렇게 이 새만금 관련주로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답은 2번이네요. 자, 새만주 관련 테마, 버추얼텍, 그 다음에, 마니커, 막 이런 것도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 다음에, 페이퍼 코리아, 막 이런 것들, 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묶은 거예요. 그래서 악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종목들이 뭐냐, 이렇게, 엮인 게 뭐냐, 이렇게, 체크를 하는 문제였네요. 코탁을 좋아하신 분들은, 테마 업종들을 머릿속에 딱 집어 넣어야 돼요. 그렇다. VR, AI, 사물 인터넷,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배터리, 전기차 관련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짝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짝팅. 짝팅을 만드는 게 그룹을 만든다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여기서 또 세분화로 나누면 대장과 부대장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가 있다. 그러면 이 관련주는 뭐다. 이렇게 탁탁탁탁 튀어나와야 돼요. 그게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셨죠? 이렇게 포인트를 잡는다. 그래서 내가 종목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떤 종목이고, 어떻게 연결돼 있고, 어느 테마하고 섞여 있다. 그 코탁실은 테마장이잖아요. 그래서, 테마 업종끼리 묶여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업종의 종목들을 기억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자, 매마에서 특히 코탁 수익을 줄 때 욕심 없이 실현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객관식이에요. 서술형이잖아요. 이게 서술형.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는 거, 코스닥은 뭐예요? 코스닥은 뭐예요?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코스닥 시장이에요. 변동성이 큰 장이에요.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닥은 변동성이 크거든요.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다 이렇게 많이 몰려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바로 방망이를 짧게 잘 잡는 게 가장 좋아요. 짧게. 대형주는 방망이를 길게, 긴 호흡. 근데 코스닥은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테마로 움직이는 거라 빨리빨리 움직였다 팍 꺼지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났을 때 얼른 챙겨야 돼.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잘 안 팔아요. 왜? 더 갈 것 같은 기대 심리. 이게 가장 뭐죠? 욕심 없이 수익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 더 갈 것 같은 기대 심리. 이거예요. 버려야 돼요. 그죠? 예.
욕심 없이 수익을 실현해야 돼. 왜? 변동성이 빠르니까. 샀다 팔았다는 변동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많이 좋아요. 근데 내가 팔았는데 그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딱 하나 생각하면 돼요. 저건 내 거 아니구나. 이렇게 포인트를 딱 잡는 거예요. 아셨죠? 그 포인트를 우리가 또 기억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뭐냐, 코스닥을 매매함에 있어서 기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굳이 한 종목 가지고 오래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수익 나오면 땡큐 하고 파는 거죠. 땡큐 하고 매도하세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종가 매매와 시가 매매의 특징을 바르게 못한 거는 특징이. 자, 시가 매매는 뭐예요? 자, 일단 시가 매매가 뭔지를 알아야죠. 시가가. 시가는 뭐냐면요. 우리가 밤 사이에 있잖아요. 장이 딱 끝나면 6시 이후에 여러 공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공시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뉴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제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6시에 장이 마감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7시 30분에 주문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요즘 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장전 시간외로 주문 넣고 그 다음에 아침에 동시호가에 매수를 하는 게 시가 매매예요. 이거는 뭐냐면 큰 재료가 있을 때 많이 하거든. 큰 재료가 시장에 나왔을 때 그 종목을 매수하는 거죠. 그거는 동시호가에 벌써 주문을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에 체결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시가 매매라 그러거든요. 그죠? 시가 매매. 그 다음에 종가 매매는 뭘까요? 종가는 뭐예요? 뭐냐면 3시 20분에 동시호가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종가로 매수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요즘 같은 장은 캔들이 윗꼬리가 없는 종목들, 이렇게 장 때 양봉을 만들었거나 그죠? 강하게 우상향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요거를 종가에 사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래서 그 다음날 빡 올라오면 그때 딱 팔고 나오는 거죠. 이게 종가 매매거든요. 그죠? 그 시가 매매는 재료가 커야 되고. 그래서, 시가 매매보다 종가 매매가, 더 안전해요. 그래서 강한 종목들을 종가에 탁 집어 넣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떠 올리면 매도 치고 나오는 거죠. 이게 종가 매매라 그러거든요. 시가 매매의 종가의 특징을 받지 못한 거는 시가 매매는 숙달된 선수들이 해야 한다. 그죠? 시가 매매는 어떻게 하냐면 그 재료의 크기를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어느 회사하고 뭐 이슈가 됐다. 그럼 그 이슈된 종목은 급등을 하겠죠. 근데 그 재료의 크기를 이렇게 선수들은 다 알아요. 이건 몇 프로짜리다 이렇게. 그분들은 차트도 안 봐요. 그냥 그 뉴스만 딱 보고 이건 6% 7%짜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빠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 잡고요. 자, 종가 매매 종목의 캔들 윗꼬리가 거의 없는 걸 선택한다. 그렇죠. 왜? 종가 매매는 안전하게 시간만 더 있으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시간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윗꼬리가 없는 거야. 윗꼬리가 없죠. 그러면 뭐예요? 그 단에 사서 그 다음날에 매기가 강하게 붙는 거예요. 양의 기운이 강한 거죠. 이걸 선택해야 돼요. 윗꼬리가 있는 거는 아침에 쳐졌다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가 매매는 종목은 재료가 있어야 된다. 무조건 재료가 있어야 돼요. 시가 매매 아침에 탁 튀어 올라오는 건 재료가 없는 거는 금방 꺼져요. 그러니까 항상 이 종목이 아침에 시가가 좋다 그러면 얘를 움직이는 재료가 뭐냐 이거를 꼭 찾아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종가 매매는 오후 3시 20분 전에 시장가 간다. 전에 후회하는 거죠. 후회. 전이 아니라 후회하죠. 후회. 2시 30분 후에 그때부터 동시호가가 막 매수호가, 매도호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때 하는 거예요. 전에 아닌가. 그러니까 동시호가는 종가를 만든 가격에 매수 주문을 집어 넣는 거예요. 근데 종가 매도는 그 종가를 형성하는 가격에 매도 주문을 넣는 거고. 그죠? 답은 4번이래요. 이게 시가 매매와 그다음 종가 매매의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잘 정리됐네요. 이거 좀 꼭 기억하세요. 시가 매매는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 종목.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가 붙으면 그냥 빠져요. 그러니까 꼭 포인트를 자꾸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다음 종목은 최근에 급등한 이유는 신약 발표가 임박해서 대선 후 문재인 정책 발언으로 손정희 대통령 만남, 반기문 대통령 노벨상에 거론돼서 아니죠. 자, 대선 후 문재인이 정책주로 만든 거죠. 난소부림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지금은 정책주들이 많이 움직일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자, MG매드 한번 볼게요. MG매드. 자, 쫙 이렇게 뽑았죠? 여기, 이렇게 딱. 지금 밑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자리거든요. 이거는 대바닥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바닥주에서 올라오는 자리고, 그 다음에 이게 오늘 급등했던 이유는 정책주로 묶여서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가요. 정책주도 최근에 제가 점프업 시간에 추천드렸던 뭐 제로투세븐 막 급등 나왔잖아요. 한 이틀 만에 한 20% 이상 나오고, 이거는 다 정책주로 몰렸어요. 그래서 정책주를 잘 봐야 돼요. 세종시, 그 다음에 대북 관련주,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이 종목들 잘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철도도 봐야 돼요. 중부 내륙철도,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나오거든요. 신선한 정책주로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SNS, 그 다음에 투표용지. 그래서 마지막은 투표용지로 끝나고 정치태문은 끝이 나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인맥주가 움직이고, 인맥주 작년부터 움직이지 않았어요? 작년부터 인맥주도 많이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움직이는 게 정책주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SNS 관련주, 네 번째 투표용지 관련주가 마지막에 한번 시세되고, 이 정치 테마는 다 끝나요. 그죠? 그래서 올해 갈 필요 없죠. 인맥주 같은 경우는 올 12월에 한번 급등 나오면 그때 매도, 그 다음에 이제 정책주로 잘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한가가 15%에서 지금 30% 변동되면서 바뀐 것은 한 가지 이상을 서술하셔요. 이렇게 서술하는 거죠. 잘 보세요. 주식을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이나 늦게 시작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상한가가 15%였거든. 최근에 시작한 사람은 상한가가 30%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눌림의 기간이 많아요. 조정의 기간이 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15% 이 변동성을 가질 때는 어떻게 했냐면, 잘 볼게요. 자, 15%가 상한가예요. 근데 내가 15% 샀어. 그럼 밀려요. 그러면 뭐냐? 7%, 8%나 10%에서 반등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30%잖아요. 그러면 저 밑에 22%까지 어때?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 22%에서 상한가 치면 8%의 수익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조정의 기간이 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세를 보면 안 돼요. 내 계좌에 마이너스 시세만 보면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코스닥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하루만, 일일만 빠진다고 하루에 1%씩 빠지면 거의 한 달 조정받거든요. 한 달의 거래일수가 한 22일 정도 되거든요. 21일에서 23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씩 빠진다 그래도 22% 빠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때요? 반등이 들어왔다고. 한 7일, 7%, 8%, 20%에서 반등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조정이 짧잖아요. 15일 날에 하루에 1%씩 빠지면 15일이고, 이 친구는 어때요? 22일, 23일까지 빠져요. 더 길다는 얘기예요. 30일까지. 그죠? 1%씩 빠지면 30일이고, 옛날에는 15일이었잖아요. 2배가 늘으니까 어때요? 조정의 길이가 길까요? 짧까요? 길다. 그죠? 그럼 시세를 늘어뜨려요. 시세를 쭉 이렇게 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특히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하냐면 그 계좌에 손실률만 보거든요. 그래서 매도해버린다고요. 그러면 팔고 나면 올라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 눌림목을 둘 때 이 거래량만 잘 보면 돼요. 거래량이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그대로 있어. 그러면 나도 그대로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시장 보면 시장도 다 빠져 있으니까. 그렇게 포인트를 잡으면 돼요. 이건 뭐냐면 조정의 기간이 길어졌고 시세가 짧다예요. 왜 그러면 하루에 옛날에 15%에서 하루에 30% 가면 2배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성에 대한 한계를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30%, 45%, 60% 이렇게 되거든요. 급등주 패턴들은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15%, 30%, 45%, 60% 되면 조정이 들어와요. 15%에서 30%까지 가요. 30%에서 15% 정도, 45% 되면 반등, 이게 뭐냐 나오냐면 이게 조정이 나와요. 거의 100%예요. 근데 지금 60%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짧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같이 매매하면 손해 많이 보거든요. 4일을, 내 상한가 4번 칠 거를 지금은 이틀 만에 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방망이를 더 짧게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길게 잡지 말고. 그죠? 길게 잡으면 어때요? 다시 원점 가거든. 코스닥 하시는 분들은 방망이를 짧게 차서 말르거나 끊어치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주 정책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그린벨트, SG, 세계물산, 금강철강, 그죠? 이게 테마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그린벨트, 그 다음에 저출산, 그 다음에 신공항, 대구, VR, 이건 뭐예요? 다 정책주잖아요. 정책주로 보면 돼요. 그죠? 그린벨트는 SG 세계물산은 금요일에 상한가 쳤죠? 그 관악구 땅, 그죠? 그때 상한가 쳤죠? 예.
그때 가나코 땅으로 붙겠어요. 그죠? 제로투세븐, 얘는 뭐냐면 저출산, 대성산업, 그 다음에 코텍 토비스, QSI, 한비소프트, 이게 맞네요. 이쪽은 VR 관련주죠. 이렇게. 예. 예, VR 관련주잖아요. 여기 신공항 대구는 뭐예요? 성창 기업주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쪽 땅 가지고 있는 곳들. 근데 VR 관련주는 QSI, 한비소프트, 그 다음 뭐 있어요? 이렌텍, 에스코넥,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테마로 엮여 있죠. 그래서, 정책주는, 뭐냐, 이렇게 VR, 이렇게 QSI, 한비소프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는 말을 순서대로 나라하셔요. 이렇게 했어요. 자, 뭐예요? 이거 CS죠. 관리 종목이네요. 무조건 있잖아요. 무조건 주식할 때 환기 종목, 관리 종목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환기 관리 종목 절대 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아도 이 친구는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소문들도 무성해. 뭐 된다 이런 게 다 막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자, 관리주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무조건 기본. 아무리 좋아도 하지 마세요. 예, 그 안엔 독이 있으니까. 예, 아셨죠? 관리주는 우리 절대 하지 말자. 환기 종목 하지 말자. 굳이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관리자가 붙은 종목이나 여기 환기자가 붙은 종목은 하지 마세요. 그건 철칙이에요. 주식함에 있어서 가장 큰 철칙 기준. 하지 마세요, 이거. 그런데 관리주는 사람들 유혹을 많이 시켜요. 얼마 후에 이건 M&A 되니까 관리주 탈피될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절대 거짓말. 아셨죠? 이거 하지 마세요. 이게 기준이에요.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향후 코스피는 어떤 흐름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가? 2000포인트를 찍고 V자 반등. 2070%를 갭상승해주는 흐름. 자, 1900포인트 다시 내려가는 후 박스권, 다우지수 완벽하게 동행하는 흐름. 이거죠, 이거. 2070포인트. 주가는 보면, 잘 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를 꾹 찍어서 이렇게 흘러내려서 박스권을 이렇게 계속 만들었어요. 자, 그럼 요 자리 와 있잖아요. 여기가 2070포인트예요. 여기는 뭐 2200포인트 정도 되겠죠. 그죠? 여기는 한 번 더 이렇게 꼬리가 났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은 지금 딱 보면 추세대를 만들었어요. 추세대. 지금 외국인들이 잘 안 사는 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1900포인트 밑에는 기관이 매수해줘요. 그 다음에 2000포인트, 2050포인트는 누구냐? 외국인들이 추세를 만들어 끌어올려요. 그죠? 외국인. 1900포인트에도 2050포인트까지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샀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기관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기관이 한번 끌어줘야 되거든요. 오늘 딱 보니까 기관이 들어왔더라고요. 그건 뭐냐? 갭상승 떠요. 자, 이 자리는, 여기는 매물이 가장 깊은 자리거든요. 근데 요 라인을 안 죽였어요. 계속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근데 이 자리는 요 매물대를 그냥 갭으로 뛰어넘어요. 이렇게. 빵! 하루에 막 15% 막 15포인트, 20포인트 뛰어넘는 자리예요. 그래서 갭상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는 밑 하방보다는 윗방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요 라인에서 메이저들이 다 샀거든요. 이렇게. 그죠? 자, 이날은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요때는 기관이 잡아줬고 그 다음에 어때요? 기관이 많이 털어내고 이 라인에서는 레벨업을 기관이 해주거든요. 그러면 오늘 기관이 들어왔나? 볼까요? 들어왔죠. 3,000원. 이제 위로 치고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이 자리는 갭으로 뜰 확률이 되게 많아요. 이 지겨운 매물대들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위로 넘어버려요. 그럼 매물대에 있는 사고 있는 사람들 팔릴까요? 안 팔까요? 안 팝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그냥 뛰어넘는 포지션이 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자는 봐봐요. 조만간에 위로 간다면 여기선 갭 떠서 나와요. 아침에 15포인트라 20포인트 딱 잡아서 2080포인트, 90%까지 갭으로 확 떼어버려요. 그 갭 포인트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뭐냐? 갭상승이라고 하죠. 갭상승. 매물에, 그 자리만 오면 난 환매할 거야. 그 자리에 오면 난 팔 거야. 이거를 있잖아요. 그냥 뛰어넘는 거야. 이렇게 빵! 하고 그 라인을, 나 지겨워.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 라인을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코스피로 나올 거예요. 조만간에 갭상승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 문제를 풀었네요.
예. 향후 코스피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갭상승. 자, 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갭상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흔히 사람들이 갭이라고 그러요. 갭상승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갭은 뭐냐면 윗갭하고 아랫갭이 있거든요. 윗갭하고 아랫갭이 있어요. 이렇게. 윗갭은 이렇게 갭 쪄가지고 움직이는 갭. 얘는 갭을 매끄러 내려와요. 근데 아랫갭 있잖아요. 아랫갭에서 빼져서 오는 거는 무조건 갭을 매끄러 올라가요. 근데 갭이라는 거는 가격 위치가 위냐 아래냐.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라고 얘기했죠. 위치가 어디냐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가격은 어떻게 되면 위치. 이게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고점 찍고 이 정도 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가격을 내가 매수할 때 가격은 저점과 고점의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보는 거죠. 위치가. 싸냐 비싸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종목이 싸냐 비싸냐를 가격의 위치를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격 위치가 처지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찾는 방법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60포인트 정도 이게 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갭을 빵 떠요. 그냥 90포인트, 80포인트 이렇게 한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 정도를 갭으로 뛰어 올리는 그런 자리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올해는 예상의 1차적인 밴드는 2100포인트예요. 2100포인트. 여기 넘어가면 2300포인트까지 한번 볼 수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최고가 2200이죠. 2200을 깨면 2300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요. 2300 안 되더라도 2200을 정고점으로 한번 찍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5년이라는 주기가 왔잖아요. 우리가 계속 우리나라 지금 박스권에 맞춰가지고 지수가 흐름을 못 봤어요. 근데 잘 보세요. 최근에 지금 바닥주가 움직이고 있어요. 건설, 조선, 화학 이 종목들. 조선은 현대중공업, 건설은 현대건설, 화학은 금호석유화.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주도주가 될 수 있어요. 2050포인트에서는 무조건 주도주가 나와야 시장을 움직여요. 여기서는 주도주가 안 나오면 시계장은 다시 밑으로 꼬꾸라져요. 근데 주도주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요즘 시장을 보면 주도주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현대중공업 한번 볼게요. 조선주는 탑픽이 현대중공업이에요. 예, 이렇게 보세요. 자, 많이 빠졌죠? 자, 어때요? 꼭대기 가격에서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위에서 어때요? 더 가격을 한번 볼까요? 자, 어때요? 자, 어때요? 50만원에서 어때요? 15만원에 와 있어요. 싸요, 비싸요? 싸다고 얘기합니다. 싸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지금 계속 머리를 들고 있어요. 봐봐요. 3일날에 머리 들고 있죠. 2050포인트에서 자리를 잡고 이평선 정배열 만들고 올라간다? 자, 한번 볼게요. 조선주는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한번 볼게요. 건설주는 현대건설. 어때요? 똑같이 차트가. 이 모양을 한번 보세요. 현대중공업하고, 어때요? 현대중공업하고, 현대건설 자리가 어때요? 모양이 차트 모양. 비슷하죠? 비슷하잖아요. 높낮이만 같이 똑같잖아요. 틀려요? 똑같이 움직여요. 봐봐요. 그 다음에 금호석유. 얘가 먼저 치고 올라오죠? 이 세 가지 업종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 종목들은 가지를 못했어. 그냥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근데 싼 가격이잖아요. 대형주는 싼 가격에 돈이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조선주에서는 현대중공업. 이 팁을 드리자면 최근에 포지션 자체가 이 업종도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잘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선,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 뭐예요? 화학은 금호석유. 한번 잘 보세요. 흐름을 잘 보세요.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건설은 현대건설. 그죠? 대림건설도 마찬가지야. 다 건설구들도 있죠. 여기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막 이런 거 있죠. 화학은 금호석유가 탄력이 제일 좋거든요. 그죠? 그럼 요 종목들을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요? 2050포인트 넘어가면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가격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지. 이 종목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지구가 2050포인트 갭 떠가지고 2070포인트, 2080포인트 때문에 이 종목이 움직이는 확률이 되게 커요. 대형주는 이 포인트를 꼭 잡으셔야 돼요. 그죠? 여기, 조선, 건설, 화, 이렇게, 조건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종목들이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 다른 것들은 많이 올라갔어요.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 삼성전자로 주도주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죠. 주도주라는 거는 시세를 끌으면 흐름을 유지시키는 게 주도주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170만 원 갔는데 지수는 어때요? 2050포인트죠. 얘는 주도주가 될 수가 없죠. 이 주도주를 끌어올리는 종목 그 세 가지 섹터가 만들어서 움직여요. 왜 삼자냐? 세 가지 업종이 나와요. 희한한 논리죠. 주식은 삼을 좋아하니까. 인간의 심리에서 삼자는 되게 중요하거든. 작심 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3일만 지나라. 그죠? 삼각형. 그죠? 헤드 앤 숄저. 양봉. 이거는 희한하게 무조건 빠져요. 밑에서 역헤드 앤 숄저는 저점에 대한 신호. 그죠? 이렇게 삼각형 뿔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주식은 삼각점의 꼭지. 그 다음 3, 6, 9, 12, 3일 빠지면 4일째 기술적 반등, 3일 올라가면 하루 3적 1일 패턴이 나와요. 희한하게 3자가 많이 있어요. 3일 빠지면 어때요? 반등 들어오고 3일 올라가려면 하루 빠져요. 이거를 머리에 꼭 기억하세요. 그게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논리다. 그럼 세 가지 섹터로 잘 봐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종목, 아까 그 종목도 관심 있게 잘 보세요.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 막 이런 것들, 그동안 못 간 것들. 세 번째 화학은 금호석유, 노태케미칼 이런 것들이요. 예, 이런 거 보면, 예, 모래를 다 들고 있어요. 준비, 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수가 70포인트 간다. 그러면 이 종목들이 빵빵 쳐서 2009년도부터 2011년에 넬리파 나왔던 그 주도주가 나와서 시장을 끌어올릴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그 주기론이거든요. 사이클론이라고 해요. 사이클론. 근데 여기서 어떤 종목을 만약 2050포인트에 머리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가격은 가격대로 빠져가지고 사람들의 한이 맺혀있는, 저것 때문에 죽겠어. 그런 종목이 올라가거든요. 예, 이렇게. 그게 지금 포인트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세 가지 종목, 이 관련 업종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자리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리대. 그죠? 왜 그러냐면 2050포인트대에서는 무조건 왜? 기관이용으로 시그널 나왔잖아요. 기관이 2050포인트에 3천억을 들어왔어. 외국인도 팔지 않고. 그죠? 그럼 뭐예요? 주도주 나올 수 있는 장세죠. 주도주 잘 잡아야 돼요. 5년 만에 나오는 주도주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주도주를 우리가 찾죠. 1차적으로, 관심 대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 건설, 화학이에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가장 큰 머리를 들고 있는 바닥에 쭉 빠졌다가 한이 맺혀가지고 머리를 들고 있는 요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2050포인트는 잘 봐야 돼요. 거기서 혹시 주도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주도 찾기가 분주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실적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예. 메리트. 가격의 위치. 얘기했잖아요. 부동산으로. 100원짜리가 150원. 그 다음에 이게 빠져서 50원 됐어요. 그럼 흔히들 사람들은 100원짜리가 150원 찍고 50원 됐어요. 그러면 가격 회복으로 어느 가격을 볼까요? 150원에 올라가야 가격이 회복됐다고 얘기하거든. 부동산 그렇잖아요. 내가 집주인인데요. 내가 집을 하나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집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집을 갖고 있는데 이 집이 고가가 150원까지 올라갔고 평균은 100원이야. 근데 이 가격이 5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 그러면 집주인은 얼마의 가격에 팔까요? 150원에 다 팔라고 그러지. 그죠? 이 가격이 50원짜리가 가격이 100원이 됐다고 해서 회복됐다고 얘기 않거든. 150원이 돼야 회복됐다고 얘기하거든. 맞잖아요. 이게 시장 경제에 올린 거죠. 그러면 이 가격을 아는 사람도 여기서 싸다고 느끼지. 왜 집주인은 150원 팔 거니까. 그게 주가의 위치라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시장 경제에 올리는. 부동산에도 경매가 붙는 집은 경매 신청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경매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집은 정말 아름다운 집이야. 누구도 사고 싶어 하는 집이야. 100원짜리 집이야. 너무 이 집이 사고 싶어. 근데 사는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리 좋은 집도 50원 되고 40원 되고 30원 되죠. 왜? 매수자가 없으니까. 근데 얘는 막 다 쓰러져 가는 집이야. 근데 뭐예요? 이게 사는 사람이 많아. 50원짜리가 200원도 될 수 있고 500원도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뭐예요? 거래량이라는 얘기예요. 그 가격의 위치. 그죠? 맞죠? 이게 100원짜리. 그죠? 근데 아는 사람은 가격이 막 떨어졌어. 그러면 요 라인에서 살까요? 안 살까요?
사죠. 싸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오면 팔겠죠. 100원 오면. 그럼 자기 집 찾아갈까요? 안 가요? 찾아가요. 무조건 자기 집은 찾아가요. 그 주식은 가만히 보면 보세요. 한 번은 팔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근데 내가 안 판 거예요. 가만히 돌아오게 생각해보세요. 한 번은 있잖아요. 이렇게 수익이권에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수익을 챙기지 못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 나만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요즘 시장은 시세를 보면 안 돼요. 절대 시세 보지 마세요. 이게 있잖아요. 마이너스 30% 가면 어때요? 어차피 한 번에 30%가 들어오는데,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눌러버리거든요. 이렇게. 이 얘기했죠. 30%짜리라 조정기간이 길다. 근데 조정기간에 우리가 거래만 보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시장 보고, 거래가 매집돼 있는 종목이 안 간다. 그러면 시장이 다 빠진 거예요. 매집된 종목 무조건 시장이 좋아야 가거든. 핸들링하는, 흔히들 얘기하는 세력, 뭐, 외국인이 될 수 있고, 기관이 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이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력인 거잖아요. 운전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시장이 좋아야 끌어올리지,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시장이 떨어지면 종목들이 다 떨어져요. 그 다음에 시장이 떨어지면 어디 개별주가 많이 움직이고, 시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종목이, 우량주들이 움직일까요? 아니, 안 움직여요. 스몰캡이 움직일까요? 코스닥은 안 움직여요. 개별주가 움직여요. 자, 장세가 이렇게 빠지면, 다음에도 참조하세요.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희한한,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시가총액 작은 것들. 그 다음에 이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개별주가 빠지면서 다른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론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업종은 없으니까.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종목은 없어요. 그게, 조종이라 그러죠, 조종. 그 다음에 사이클. 그 다음에 돈의 흐름. 그죠? 이거는 항상 써야 돼요. 그래서 대형주는 바닥에 잡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까 그 세 가지 섹터를 정확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대형주는 저는 싫어요라고 하면 뭘 봐야 될까요? 난 대형주가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코타고 본다는 거야. 코타고는 테마를 잘 봐야 돼요. 11월 달에 움직이는 테마는 전기차 한 번씩 움직이겠죠. 전기차는 겨울에 한 번 움직여요, 무조건. 날차 쌀쌀하고, 중국에서 난로 뗄 때 있잖아요. 그 공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로 막 수모고 막 오고 막 공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항상 중국은 정책을 내놨어요. 항상 그래요, 정책을. 그래서 이쪽은 10월 달, 11월, 12월에 보야 할 테마고, 두 번째로 정책주를 잘 봐야 돼요. 어차피 대선이 내년이니까, 정책주를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대북 테마 한번 움직였죠. 이화전, 전기, 광명전기, 뭐 선도전기, 그죠? 여러 가지 전기, 재룡전기, 재룡산업. 이거 두 번째, 또 뭐 있을까요? 세종시 관련주 많이 움직였잖아요. 세종시 관련주 한번 볼게요. 자, 대북주부터 볼게요. 광명전기. 자, 머리 바짝 들었죠? 한번 볼게요. 머리 많이 들었죠? 이건 조종이잖아요. 그죠? 이게 정책주로 묶여서 그래요. 광명전기, 그 다음에, 세명전기. 해명전기도 머리 들었죠?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무슨 전기 있어요? 재룡전기 많죠? 재룡전기도 한번 볼게요. 많이 움직였죠? 그럼 이거는 정책주니까 놀링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포인트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세종시 한번 볼게요. 유라테크 어때요?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8,000원에서 17,000원 갔으니까 얼마나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근데 지금 놀링이에요. 얘 관심 있게 봐야죠. 왜? 조정 줄 때 사버려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볼까요? 영보화학 볼까요? 많이 올라왔죠. 4,000원에서 6,000원까지. 지금 뭐예요? 조정 구간이죠. 여기선 또 매수 관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정책주니까. 세종시 이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쪽 포인트를 잘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움직였던 거 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저출산 관련주 제로투세븐 어때요? 급등했죠. 이렇게 밑바닥 잡아가지고 잡아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령 메디앙스 그죠? 자 급등했다가 자리째 잡죠. 그 다음에 아가만 컴퍼니 좋죠. 왜? 매집이 잘 돼 있거든요. 이 종목은 한 번 더 들어 올려요. 그래서 지금은 관심 있을 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저출산 관련주, 그 다음 고령호 관련주, 이런 종목, 그 다음에 이루원, SNS 관련주, 뭐 이루원, 그 다음에 일자리, ATM, 인베스트먼트 이런 거, 윌비스, 뭐 이런 것도 움직여요.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사람인 HR,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도 많이 움직여요. 자리 만들어놨네, 이 친구는요.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게 뭐냐면 이게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항상 똑같아요. 똑같이 움직여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봐야 될 종목들 대형주에는 잡아놨고 코스닥은 좀 변동성이 빠른 거 돌아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북 관련주, 그 다음에 세종시 이전, 그 다음에 저출산, 그 다음에 SNS,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투표 용지까지 잘 보면 돼요. 인맥주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달에 한번 고점을 한번 만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치고 한번 치고 올라가요. 거기서 뚝 밀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때 대형주는 아까 현대중공업, 건설주는 건설주 보고 그 다음에 화학주 이렇게 세 개만 보면 돼요. 오라이 됐어. 그럼 2050포인트 넘어가면 나는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를 할 거야. 이게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주도주가 나와야 시장 막 끌어올리거든요. 정신없이 가세요. 현대차, 금호석유 그때 올라갔을 때 보면 한번 볼까요? 자, 금호석유 한번 볼게요. 5만원짜리가 얼마큼 갔는지 한번 볼게요. 5만원짜리가 있잖아요. 얼마까지 갔냐면 25만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이게 주도주 장세거든요.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무거운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딱 볼게요. 그죠? 2009년에 5만원짜리가 얼마예요? 20만원 다 갔어요. 그죠? 현대차 한번 볼까요? 그죠? 현대 기아차 한번 볼게요. 얼마예요? 자, 5만원짜리가 얼마가 있어요? 25만원가 있다고요. 5배를 떴어요. 그래서 주도주 장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만 가. 다른 건 안 가요. 그게 주도주 장세거든요. 그 장세는 2050포인트를 만들어진다. 이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갈만한 종목군을 지금부터 찾아야 돼요. 사람인지라 틀릴 수 있겠죠. 그러면 얼른 그 종목들을 발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테마주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세 가지, 그 정책 테마 쪽으로 인맥주 하면 안 돼요. 지금. 인맥주는 한 번 더 급등을 하겠지만 정책주로 슬슬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정책주는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정당에서 대선에 정책주를 만들 만한 그런, 팩트를 가지고 종목을 발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이런 것도 하반기 때 잘 봐야 되고, 그죠? 이게 항상 이렇게, 똑같은 흐름 쪽에서 흘러가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죠? 알 수 있겠죠. 이거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쉽게 얘기하면 대선 테마, 인맥주도 움직이는 흐름을 봤죠. 2년 전에부터 움직이잖아요. 그럼 다음에 대선 테마가 오면 2년 전에 매수를 하면 되겠고, 똑같이 움직여요. 얘는 많이 올라가니까 떨어지고, 얘는 싸니까 얘가 이제 올라가겠다. 주식은 공평하니까. 제약 바이오는 빠지고, 증권주는 못 올라가잖아요. 왜? 작년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논리가 똑같아요. 똑같은 섹터가 똑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항상 돈은 있잖아요. 싼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비싼 거에서 끌어올렸다가 이 거품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싼 데로 또 가서 이게 또 올라가요. 그러면 또 다시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똑같이 주기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기억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고 내후년에도 할 수 있고 10년 후에도 할 수 있고 20년 후에도 할 수 있고 30년 후에 주식할까요? 할 수 있겠죠. 짧은 주식 내가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이라고 해도 있잖아요. 지금 해야 갈 주식 시간이 많다면 그 옛날에 있는 트라우마는 다 벗어버리면 돼요. 아셨죠? 트라우마를 지금 옛날에 있는 트라우마를 현재로 맡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건 옛날 일이에요. 왜? 주식할 시간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 제대로 주식을 해야겠죠. 제대로. 그냥 제대로 해야 돼, 할 거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밟아가면 돼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내가 여지까지 몰랐을 뿐이지, 한 번씩 한번 보세요. 수익을 말하다 1회부터 쫙 보세요. 정말 많이 도움 될 거예요. 그 안에 기초 지식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이 동영상에 나와 있어요. 1회부터 차근차근히 보신다면 HTS 사는 거, 매도하는 거, 차트 보는 거, 호가 보는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면 그 황소개구리 주식 사관학교 1회부터 꼭 보시기 바랍니다. 2회, 3회 보면 기술적 분석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만 머릿속에 저장을 시켜두면 주식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게 저희 노하우니까 리플레이를 해서 꼭 보시고요. 또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면 돼요. 사이트에 상담 있잖아요. 거기 올려놓고 사연 있으면 주식은 못해요. 누구한테도 말을 못해. 말을 못해요, 말을. 왜 그러냐면 나만 혼자 이렇게 앓고 있어요. 부끄럽잖아, 주식은. 그러면 누군가가 딱 털어놓는 순간 주식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주식하는 사람끼리 통하거든요. 주식 안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은 사연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노크를 하세요. 우리 제작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녹화하세요. 아셨죠? 녹화하다 보면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항상 공부하는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요. 내가 고기를 잡을 줄 알면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낚시터에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고기를 사기만 했다면 분명히 또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나는 평생 낚시를 하는 법을 배워서 낚시를 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잡을 수 있는 거는 무한대잖아요. 이쪽 낚시터에 가서 잡고 저쪽 낚시터에 가서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우리가 시장을 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노력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또한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어요. 그죠? 근데 사람마다 시기가 좀 다르고 때가 다를 뿐이지 노력만 한다면 정말 큰 단단한 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 모래성은 바닷물에 이렇게 다 흘러나가요. 모래성이 되지 않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단단한 탑을 만들어서 어느 바람이 불든 이렇게 단단하게 지킬 수 있는 탑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은 패턴, 똑같은 시장은 항상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성진성의권 좋은 자료, 좋은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갈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사관학교 1부 1회부터 지금 시작하신 분은 꼭 그거 듣고 그 다음에 주식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코멘트네요. 자,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이번 주도 큰 수익 나시기 바랍니다.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김영구 멘트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